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자필로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려는 말은 무엇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정치적 격변을 맞이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치열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기일에 출석해 최후 의견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2달 이상 심리를 이어왔으며 25일 열리는 11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무회의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에서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최종 변론에서도 당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와 법치주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최종 변론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을 조율하며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변론 기일이 거듭될수록 국회 측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 논리뿐만 아니라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경기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최후 진술문을 작성하며 마지막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변론문은 대리인단과 협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조하는 핵심 논리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국회 측이 제기한 위헌 위법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국가적 혼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엄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지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고 이에 따른 행정부 기능 마비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는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국회 활동이 강압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엄이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통합과 국가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24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마지막 전략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입법부의 대표로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 후속 조치들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군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123계엄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빠르게 결정을 내렸으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계엄이 강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계엄 이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입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며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탄핵 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탄핵 심판의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의견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될 국회 측의 최후 변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 탄핵이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위협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정리해 헌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했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은 헌법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야당 정치인들의 체포까지 시도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논리로 국회 측 변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의 적법성 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쟁점들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가 실제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었으며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야권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이 실제로 강제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선포 이후 큰 충돌 없이 사태가 정리되었음을 강조하며 계엄이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 및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활동을 강제로 막으려 했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으며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측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헌법 해석과 법리적 논리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논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인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최종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2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치며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최종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절차를 주재하며 먼저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차례로 이어지며 각각 2시간씩 변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헌재는 최후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대독하는 방식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 내용과 톤이 탄핵 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변론이 종료된 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헌 사건을 심리할 때는 최종 변론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평의가 열리지만 이번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일 23일 전에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최종 판결을 진행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위헌 사건과 달리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평의는 선고일로부터 23일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 과정을 통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평의는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먼저 사건을 담당한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심리 과정에서 정리된 주요 쟁점을 발표합니다. 이후 다른 재판관들도 각자의 의견을 차례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표결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만약 5명 이하의 재판관만 찬성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후 10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3월 중순 이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번 진술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남기는 마지막 연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 내용과 톤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자필로 최후 진술문을 작성하며 이를 직접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법리적 조언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크게 3가지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당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들을 해임하며 예산을 삭감해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이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분열을 해소하고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그의 발언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가 주목됩니다.